근데 최후 진술하면서 여자가 자기한테 먼저 돈 줘놓고는 말도 안 되게 사기로 고소를 했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막 비난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판사가 아니 돈 빌려서 안 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네 이러면서 형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다 끝나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바로 피고인 최후 진술인데요. 보통 판사님이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하면 검사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고려하셔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하고 이제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재판장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일어나서 최후 진술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도 법원에 있을 때 형사재판 많이 해봤지만 최후 진술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몇 달 동안 하긴 했지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기록은 재판이 모두 끝나야지 받습니다. 마지막 날 그걸 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증거조사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검사가 증거 기록 이만큼을 법대위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기록 보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유죄다 혹은 무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특히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장님 이 사건 너무 억울합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면 재판장이 변론 종결하고 사무실 가서 기록을 이제 다시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형사재판을 직접 진행해 본 사람으로서 최후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분에서 5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하세요. 우선 최후 진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장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재판 진행하는 동안 변호인이 법정에서 대부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은 거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거든요. 재판장도 실제로 생생하게 피고인이 호소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고인 말을 끊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겁니다. 저도 형사재판 할 때 다른 판사님들이 무용담처럼 오늘 어떤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15분 하는데 내가 안 끊고 들어줬다 이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분량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A4 기준으로 하면 반장에서 한 한 장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후 진술 내용은 미리 써서 출력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서 하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말하기도 힘들고 긴장돼서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이렇게 버벅대게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말한 내용은 기록이 되는데 이걸 공판 조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소한 부분은 기록이 안 되지만 최후 진술은 이제 재판장도 봐야 되지만 또 항소심에서도 나중에 볼 수 있게 하려고 거의 전체가 그대로 조서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다 마치고 진술한 내용을 적은 거를 속기사한테 전달하면 빠진 부분 없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판사님도 나중에 재판 끝나고 보통 4주에서 뭐 길게는 6주까지 있다가 판결 선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때 이제 조서에 최후 진술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때 피고인이 이렇게 이 부분 억울하다고 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최후 진술도 좀 다르게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공소사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양형사유에 집중해서 진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합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지금 앞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좋고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점을 피고인이 직접 좀 어필을 하시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제가 판사 때 했던 사건 중에 사기 사건이었는데 이 피고인이 20대 여자분인데 2살 된 아기가 있었어요.
최후 진술하는 날 아기를 안고 나와가지고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법정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이유 때문만으로 구속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공소 사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최후 진술 방향도 좀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일단은 본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제일 억울한 점 한두 가지 정도만 어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에서 그날 피해자가 만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CCTV 보시면 멀쩡하게 모텔에서 계산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판사님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한두 가지 정도를 딱 집어준 다음에 저는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더 깊이 살피지 못하고 섣부르게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절대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특히 혐의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제가 재판했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어떤 여자한테 돈을 한 1억 정도 받고 나서 안 돌려주니까 여자가 사기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최후 진술하면서 여자가 자기한테 먼저 돈 줘놓고는 말도 안 되게 사기로 고소를 했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막 비난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판사가 아니 돈 빌려서 안 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네 이러면서 형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를 비난한 게 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재판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 태도 이런 걸 또 양형 효소로 넣었어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 이런 게 눈에 다 보입니다. 법대위에 있으면 손짓 하나 몸짓 하나까지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은 판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좀 진정성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소년 재판할 때 재판받는 애들이 막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막 울면 아무래도 좀 깎아주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판사도 사람이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 오늘은 최후 변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분량은 최대한 5분 정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내용은 미리 출력하셔서 마지막에 속기사분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멘트는 삼가시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